자, 잠깐만. 엄매로, 엄매로. 아. 오케이, 손 내리시고. 자. 화장로 중에 단과 2명이지. 건우, 잠깐, 단과지. 너 그 자소실에 자리 없지? 너도 없지? 오케이.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중얼거려? 마법사야? 그래, 알았어. 뭐 중얼중얼거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 뭐 안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 좀 갖고 오겠습니다. 어디부터 하면 되지? 자, 주말반 어디부터 하면 돼요? 몇 번이에요? 11? 11이 몇 페이지? 불참했고. 희망의 거처부터 하면 되나? 11페이지부터 하면 돼요? 아니면 11?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희망의 거처? 자, 봅시다. 자, 화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화자는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뭐 화자는 여기서 관찰자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찰자. 화자는 관찰자로 설정을 해주시고, 시적 대상 누가 봐도 2개죠. 적어보세요. 뭐하고 뭐예요? 옥수수대. 옥수수대. 그 다음에 뭐예요? 버드나무인가? 버드나무 맞나요? 버드나무. 자, 버드나무. 오케이? 자, 지금 시적 대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시적 대상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얘네들은 묶어봐. 3글자로 묶어봐. 이 시적 대상은 뭘로 묶을 수 있을까? 그렇지. 자, 패턴 하나 시켜보자. 자연물이야. 보통 자연물이 시적 대상으로 설정되었을 때 이제 바로 메커니즘 돌려보자. 자, 의인화 여부. 의인화 됐어, 안 됐어? 의인화 됐지? 의인화 됐잖아. 자, 의인화가 됐어. 자연물을 의인화 시켰어. 시적 대상인 자연물을 의인화 시켰어. 뭐 하겠다는 거야? 속성 종목하겠다는 거지. 자, 시적 대상 자연물 의인화, 그러면 의인화했다면 그것에 대한 속성을 주목하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화자는 무엇을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깨달음을 얻겠다는 거야. 깨달음. 의인화된 자연물에 대해 속성을 주목하면서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거야. 맞아?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아?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를 내기 위해서 막 허방, 막 공중으로 뿌리를 내딛는 자, 이런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어때?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 이런 식의 긍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 어때? 이 버드나무를 통해서 보면은 흠집에서 뿌리를 내려 흠집이 박는데, 이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시련이나 상처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자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한 식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정리해 볼까? 자,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 그리고 또 플러스 시련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자세. 맞지? 너무나 뭐 일반적인 뭐 이러한 식의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표현상의 특징 보겠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자, 표현상의 특징은 여기다 표현상의 특징 1번 네모 이런 식으로. 자, 4번째 연에서 이제 묶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정보 있죠? 1번 네모 이런 식으로. 네모로 정리합시다. 네모. 자, 색깔을 달리할게요. 색깔을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보라색. 오늘은 보라로 하겠습니다. 자, 뭡니까? 유추의 방식이죠. 유추.
유추. 자, 자연에서 얻은 삶의 원리를 인간사회에 확대 적용하는 방식에서 유추의 발상이 나타나고 있죠. 유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물을 의인화시키고 있다. 대상을 아까워. 하나밖에 없는 건데. 아이씨. 보라색 레어한 건데. 대상, 의인화. 자, 속성 주목. 색깔 바꿔야겠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일단 반복되는 요소가 있는지 봐야 돼. 반복되는 요소. 그러니까 모든 시에서 반복되는 요소가 있는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봐야 돼. 반복되는 요소. 여기서 반복되는 요소는 뭔 것 같아? 자, 반복되는 요소 파악하려면 서술어부터 가야 돼. 서술어 먼저 털고. 서술어 털 때는 항상 시제 먼저 보고, 맞지? 시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종결어미의 형태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것도 메커니즘 말해줄게. 자, 반복은 서술어. 자, 서술어 보고, 서술어에서 어미 중심으로 보는 거야. 어간 중요하지 않아. 어미 부분을 보는 거야. 끝자리에. 그 다음에 서술어에서 이제 수식어. 어순으로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서술어를 먼저 볼 때는, 서술어를 이제 서술어를 보고 파악할 때는 시제 파악해야 돼. 현재형 시제가 반복되는지, 과거형 시제가 반복되는지, 이제 시제 먼저 파악하고, 자, 그 다음에 문장의 이게 평서형인지 의문형인지, 맞지? 이 종결 수준에서의 종결 어미의 성질도 파악해야 돼. 이게 평서형 어미의 반복인지, 아니면 의문형 어미의 반복인지, 아니면 명령형 어미의 반복인지, 맞지? 뭐뭐 다 이런 식의 평소형으로만 마무리가 계속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문형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는지, 아니면 명령형 가자 향아 미개지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명령형으로 반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계속 봐야 된다. 맞지? 이렇게 딱 봤는데 그런 게 없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수식어로 가는 거야. 수식어. 맞지? 그러니까 수식어는 보통 보면은 어때? 부사어들 위주로 보면 돼. 부사어들. 자, 부사어들. 맞지? 부사어들 같은 경우에는 음성 상징어가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지. 무럭무럭, 철철, 콸콸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표현의 반복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어. 자, 여기서 반복을 확인해 보세요. 어떠한 반복을 확인해 볼 수 있니? 자, 현재형 시제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반복은 현재형 어미가 반복되고 있다. 자, 현재형의 반복은 어때? 자, 생동감, 현장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맞아? 참고로 소재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 중심 소재가 반복되는 경우. 맞지? 중심 소재.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중심 소재는 바로 뭐야? 옥수수 때 버드나무, 옥수수 때는 이런 식으로 중심 소재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자, 중심 소재가 반복되는 경우는 자, 표현상의 효과가 초점화로 고정되거든. 초점화. 자, 특정 소재를 반복하면서 중심 대상에 대한 초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의 정보로 이제 귀결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따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 볼 만한 것들은 자, 맨발의 근성, 발가락 뭐 이런 것들 있지. 맨발의 근성, 발가락 이런 것들 바로 뭐야? 4번. 비유적 표현이 쓰인다는 거지. 비유는 속성에서 출발하는 거야. 맞지?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는 거야. 대상의 속성. 자, 음성 상징어. 이거는 뭐 어때? 딱 보면 보이지. 맞지? 따로 정리 안 할게.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신석정의 역사 패스할게요. 6평에서 나왔습니다. 패스.
자, 송수건의 지리산 뻐국새. 자, 뻐국새. 자, 시적 대상은 누가 봐도 뭐 뻐국새지. 맞지? 시적 대상은 누가 봐도 뻐국새고. 자, 봅시다. 자, 화자는 나가 나와 있나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나라는 말이 딱히 나오고 있지가 아니라 여기 나오고 있네. 맞지? 나는 길든 서러움의 맛이 들고 나가 표면적으로 제시되어 있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제시 유무만 좀 파악하면 될 것 같고 화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야. 자, 대상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뻐국새. 자, 뻐국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뻐국새는 자, 뻐국새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뻐국새는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렇지. 한, 민족의 한을 표상하는 소재야. 민족의 한을 표상하는 소재로서 뻐국새가 상징적으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 뻐국새는 상징적 소재라고 볼 수 있어. 자, 비유하고 상징의 차이점이지. 비유는 그 맥락상에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유치되면 비유야. 근데 이거는 뭐야? 뻐국새는 이 시의 맥락 이외에서도 한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뻐국새는 여기서 상징적이라는 말로 가야 돼. 알겠지? 보통 이 상징은 형상화의 한 기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뻐국새가 의미하는 원관념이 어때? 추상적이지. 맞아? 상징은 늘 그래야 돼. 상징은 의미하는 바가 추상적이어야만 돼. 상징은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보잖아. 비둘기 어때? 구체적인 보조관념이지. 맞지? 근데 원관념은 바로 뭐야? 평화잖아. 추상적이잖아. 자, 여기서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자, 한의 깨달음이 나타나고 있어. 자, 무슨 깨달음이 나타나고 있냐? 바로 한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한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한의 승화에 대한 깨달음. 맞지? 한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한이 승화된 이 한이 승화된 결과를 바라보고 있어. 그 한이 승화된 결과물이 바로 뭐냐면 철쭉꽃밭이야. 철쭉꽃밭. 맞지? 민중에 그 한을 빨간색의 색채 이미지로 상정을 해가지고 그 빨간색의 색채 이미지인 한이 맞지? 승화된 그 공간으로서 철쭉꽃밭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야. 자, 한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은 여기 나와 있지. 여기야, 여기. 한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여기 나와 있어. 서러움의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인식. 이게 한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표현상의 특징을 볼게. 자, 이 표현상의 특징에서 이제 반복부터 시작을 해보자. 반복이 있다면 무슨 차원의 반복으로 봐야 될까? 일단은 특정한 종결어미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네. 맞지? 알아냈다, 알았다, 보았다, 보았다, 보았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반복은 단정적 진술의 반복으로 주목을 할 수가 있어. 뭐뭐다. 이건 단정적 진술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출제에서 단정적 진술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목한다면 이 부분은 깨달음으로 가야 돼. 단정적 진술의 반복은 화자가 얻은 단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이것을 과거형 어미의 반복으로 본다고 한다면 맞죠? 이건 딱히 연결할 만한 정보는 없어. 그럼 과거형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표현상의 특징은 딱히 없어. 맞지? 그렇다면 뭐 단정적 진술 요걸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또 반복은 지금 뭐가 또 반복이 있다? 자, 이 반복은 이제 통사구조의 반복으로도 볼 수 있어.
통사구조의 반복은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 울음울어 울음울어. 맞지? 울음울어 라는 통사구조의 반복 측면도 확인해 볼 수가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소재의 반복도 확인해 볼 수 있어. 뻐국새라는 소재가 계속 언급되고 있지. 그리고 섬진강이라는 이러한 특정한 시어도 반복되고 있고. 맞지? 소재, 특정 시어 이런 것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 반복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반복적인 요소의 포인트를 딱 잡고 이것과 이제 같이 출제되는 다른 외부 지문과 공통점을 물어볼지는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대응을 해봐야 돼. 알겠어? 반복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작품은 이 공간의 이미지에 주목을 해야 돼. 공간의 이미지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공간에 담겨 있는 의미의 변주를 중심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지리산 뻐국새를 소재로 한 수많은 이번 올해 그 사설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이제 주목을 한 지점이기도 한데 이거를 공간의 이동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공간의 이동으로 보면 안 돼. 이 작품. 화자가 지리산 밑에서부터 중턱 이렇게 올라가는 등산의 과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지리산의 중턱 그리고 지리산 하 이런 식으로 특정 공간의 화자의 상상 속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그 공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간의 의미가 있는 공간의 이동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 각 공간마다 이 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표현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이 한이라는 맞지? 중심 정서. 이 중심 정서가 처음에는 어때? 이 한의 근원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죠. 1년이야, 1년. 1년에서는 한의 근원. 맞지? 그리고 2년에서는 한의 근원이 확산되는 과정. 맞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한이 어때? 극복이 되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5년을 보면은 어때? 한이 이제 승화가 되는 자, 그러한 과정을 다루고 있어. 그러니까 한이라는 중심 정서의 의미가 계속 어때? 각 년마다 변주가 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 정보죠. 됐나요? 자, 그리고 이미지 측면에서는 자, 이 작품에서는 이미지 측면을 조금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반 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진술이 나온다. 감각적 이미지 여부 아니면 공감각적 이미지의 여부 꼼꼼하게 보셔야 돼. 자, 일단 감각적 이미지는 뭐 시각, 청각 다채롭게 등장을 합니다. 다채롭게 등장을 해. 울음울어, 청각 맞지? 뭐 철쭉꽃밭, 시각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은 어때? 뭐 언급은 될 수가 있으나 결정적인 답의 근거로 작용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있긴 있다는 거야. 됐어? 뭐 울음을 토해내면 청각 이런 식으로 받아 넘기고 청각. 자, 근데 여기서 공감각의 여부를 보자. 공감각은 어때? 울음이 빛깔로 남는다. 이 부분에서 공감각적 이미지 확인해 볼 수 있지. 맞아? 울음이 빛깔로 남는다. 뭐?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 자, 그렇다면 봐봐. 우리가 최근에 풀었던 공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진술.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서 음산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처럼 이런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바로 그 전체적인 이제 시상 전개상의 시적 상황과 연결시키는 진술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뭐야? 그렇지. 이것은 시상 종결 과정에서 중심 대상인 한이 맞지? 승화되는 그 모습을 좀 다각적으로 조명해 준다.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줄여볼게. 울음이 빛깔로 남는 것을 보았다. 자, 한의 승화. 자, 중심 대상인 한이 승화되는 것을 이미지화 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러한 식의 방향으로 선지가 구성될 가능성이 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자, 뒷손 봉우리 받아 넘기고 봉우리 받아 넘기고. 자, 여기서 뭐 점층
점층을 통한 이미지 확산의 개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맞지? 울음으로 때로 울음으로 봉우리 받아 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자, 지금 점층적인 표현이 두 번이나 나타나고 있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확산. 자, 한의 이미지가 확산되는 과정을 이제 그 감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됐나요? 자, 지리산 뻐국새 요 정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기겠습니다. 전라도 가시네. 자, 시적 대상은 누가 봐도 전라도 가시네지. 맞지? 빠르게 이제 그 포인트 잡아보자. 나는 함경도 사내예요. 함경도 사내로 설정돼 있어. 자, 너는 너야? 전라도 가시네야. 맞지? 자, 전라도 가시네가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다? 청자로 설정되어 있다. 자, 청자 설정 대화체 세트 정보야. 맞지? 자, 듣는 이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대화체는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야. 알겠어? 그냥 세트 정보야. 알겠지? 햄버거, 감튀. 사실 난 코울슬로를 먹긴 해. 맞지? 이미지와는 다르게 감튀 막 1초에 3개씩 막 집어먹게 생겼잖아. 맞지? 실제로는 코울슬로 먹습니다. 코울슬로. 그 양배추 샐러드 있죠. 그걸로 항상 바꿔서 먹어요. 맞죠?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살찐 거예요? 씨발 코끼리도 풀만 먹는데 그렇게 등치가 커지는 거야 원래. 알겠지? 자, 봅시다. 전라도 가시네. 전라도 가시네에서 뭘로 시적 대상이 변하냐면 화자가 처한 현실. 현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 자, 이 시적 대상이 바뀌는 지점 이렇게 볼게. 여기서 보면은 이윽고 얼음날이 밝으면 이라는 자 6년이 시작되는 부분 보자. 6년. 자, 6년에서는 시적 대상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5년까지 전라도 가시네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 부분들이 쭉 나오다가 6년에서는 어때? 그렇지. 눈포래 같이 휘가 마치는 벌판. 그렇지. 화자가 처한 그 고난과 역경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 현실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지. 특정 이런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가지고 그 힘든 현실을 이겨나가겠다는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오케이? 자, 연결해보자. 전라도 가시네. 첫 번째 시적 대상인 전라도 가시네에 대해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 바로 위로, 연민, 그리고 공감.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위로하고 연민은 알 것 같아요. 근데 공감은 무슨 공감이에요? 화자도 또한 무슨 처지야? 그렇지. 북간도에서 쫓겨온, 맞지? 유랑민의 처지인 거야. 맞아? 서로 유랑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너 전라도에서 왔니? 야, 나도 지금 고향에서 떠나와서 지금 정처 없이 유랑하고 있어. 유랑민의 처지를 환기시킨다는, 유랑민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해주고 있지. 맞아? 그러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위로 연민을 해줄 수 있어.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너도 그렇니? 힘내,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위로 연민을 해줄 때 적극적인 위로 연민의 태도라기보다는 어때? 대상이 말을 들어주는 식으로 어때? 대상 위로해주고 있지. 맞아? 보면은 적극적으로 대상에게 말을 건네거나 위로를 한다거나 이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대상이 겪었던 일들을 그냥 가만히 들어주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위로의 형태, 소극적인 위로와 연민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맞아? 적극적으로 막 뭐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든지 뭐 어깨를 토닥토닥 거린다든지 막 그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자, 그리고 6년에서 이제 화자가 처한 현실이 환기가 되면서 얼음길이 밝으면 눈포에 휘감는, 자, 이런 식의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오지. 자, 이런 시련과 고난이 가득한 현실. 그렇지. 자, 우연치 않게 타지에서 동향은 아니지만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난 거야. 그 같은 나라 사람이 자기가 처한 상황처럼 어때? 그 고향이라는 터전을 잃고 정처없이 떠도는 유랑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만나서 서로 위로, 연민, 공감을 하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야. 이제 얘랑 같이 살 수 없잖아. 맞지? 이제 자기도 이제 자기 갈 길 가야지. 그 자기 갈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지. 잠시 전라도 가시네를 만나서 위로의 그 순간을 건넸지만 화자가 처한 현실은 냉혹하고 차가워. 그런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을 어때? 그렇지. 이겨내겠다는 의지적 태도. 자,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극복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건 극복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것을 뭐 저항이란 키워드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 극복과 저항은 다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힘든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막 저항을 하겠다. 막 부정적인 현실, 막 나를 억압하는 눈포래, 뭐 얼음길 이런 것들을 막 저항하겠다. 이러한 이미지로 읽으면 안 돼. 알겠어? 자, 여기서 반복 부자. 여기서도 반복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전라도 가시네에서 반복을 출제 안 할 수가 없어. 자, 반복을 자, 어느 측면에서 볼까? 일단은 수로 측면에서 보자. 수로. 자, 수로 측면에서 반복은 어때? 사라질 깨달을 먼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사라질 깨달. 사라질 깨달을 통해서는 의지를 강조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수로 측면의 반복은 의지를 강조하는 정보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 행위. 자,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 맞지? 행위를 반복하는 부분. 자, 그리고 또 이제 거리를 반복하는 부분이 있어. 자, 천천히 볼게. 일단 거리를 반복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냐면 이거야, 이거.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 자, 이거 뭐야? 거리. 그러니까 이 시어를 말하는 거야. 요거. 이것들을 이제 거리를 반복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거리. 맞아? 그러니까 이 천리라는 거리감은 어때? 그 전라도 가시네가 지금 북간도라는 현재 위치한 그 공간과 자기의 고향 사이의 물리적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잖아. 맞지? 물리적 거리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 맞지? 거리감이라는 의미가 그만큼 고향으로부터 많이 지금 현재 떨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강조되는 부분. 맞지? 의미가 강조되는 부분.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전라도 가시네야. 오케이. 아, 이건 청자 반복 호명으로 봐야지. 자, 그리고 행위가 반복되는 부분 여기. 이 부분을 봐야 돼. 울어.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지. 울어. 맞아? 자, 행위는 울어. 자, 거리는 천리. 맞지? 자, 여기서는 어때? 의미, 정서를 강조해주고 있다. 의미 및 정서를 강조해주고 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표현은 호명된 대상. 호명된 대상. 가시네야 이런 식으로. 자, 청자의 호명, 청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호명하고 있지. 맞지? 가시네야. 이것은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주고 있어. 무슨 정서? 뭐 이런 거겠지. 이런 정서를 강조해주겠지. 자, 그리고 대화체는 패스할게요. 대화체는 뭐 당연히 나타나는 패시브고, 자, 감각적 이미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감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자, 여기서는 감각적 이미지 나타나 있고 공감각적 이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맞죠? 자, 공감각적 이미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 방향은 그 대상의 모습을 선명함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 가령 오연을 보세요. 찰싹, 음성상징어, 청각이죠. 부서지는 파도소리, 청각이죠. 맞죠? 자, 취한 듯, 때론 싸늘한 웃음,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네야. 자, 부서지는 파도소리 이런 것들은 바로 뭐야? 부서지는 파도소리 뭐야? 무슨 감각? 청각. 맞지? 청각.
자, 이런 것들은 어때? 그 가신의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고양이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여튼지 간에 뭐 이미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공간과학적 이미지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서사적. 이 작품 서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서사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시간에 따른 이야기의 흐름이거든. 이 서사적인 특징이 성립하려면 공간, 배경, 시간,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변화와 흐름에 대한 진술이 있으면 서사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분류할 수 있어. 봐봐. 특히나 공간과 시간에 대한 배경 있잖아. 특정한 그 공간과 시간, 시공간에 대한 배경, 왜 이따구로 정리했냐? 시공간에 대한 배경을 이제 의도한 표현이에요. 알겠죠? 왜 이따구로 적었냐? 자, 시공간에 대한 배경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맞지? 그리고 그러한 시공간의 배경에 관련된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관련된 표현들이 이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서사적이다라고 보는 거야. 서사적이라는 말을 좀 길게 표현하면은 이야기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이야기. 서사라는 건 이야기야.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사적 흐름. 이야기의 흐름이 나타나. 하나의 이야기잖아. 맞지?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사실적인 성격이 부각된다. 사실적. 특정 지명이 호명된다거나 이러면 어때? 사실성을 부각할 수가 있지. 맞아? 이 사실성을 부각한다는 것은 어때? 그렇지. 어떠한 효과를 낳아낼 수 있다? 그렇지. 더욱더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로 주목할 수가 있거나 몰입을 독자로 하여금 몰입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현장감을 느끼게 하거나 맞지? 뭐 그러한 식의 정보로 연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작품. 남옥.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 낙엽이 친 나무의 모습을 남옥이라고 하죠. 남옥. 자, 시적 대상은 남옥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자, 시적 대상이 뭐야? 남옥이니까 뭐야? 남옥. 자연물. 자, 시적 대상이 자연물로 됐어. 자, 의인화 여부 OX. 자, 남옥 의인화 여부 OX. 의인화 됐어. 자, 그럼 속성주목 자연스럽게 가고, 속성주목 했으면 바로 뭐야? 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 거의 고정적이야. 뭐? 깨달음. 맞지? 성찰과 깨달음으로 가야 되겠지. 자연물, 의인화, 속성주목, 의속. 의인화, 속성주목. 야, 문 좀 닫아주세요. 아유, 천둥 벌거숭이들. 자, 의인화, 속성주목. 오케이? 의인화, 속성주목. 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 바로 뭐야? 그렇지. 자, 깨달음이죠, 깨달음. 근데 여기서 깨달음을 좀 구체화시켜 보면은 관조하고 공감적 태도로 좀 더 구체화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맞지? 자, 여기서 보면은 깨달음과 관조, 공감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선 관조를 조금 더 핵심적인 키워드로 볼게. 관조. 그러니까 관조는 너희들 알다시피 화자의 직접적인 정서가 표출되지 않은 채 대상에 대해서 얻은 그 깨달음의 정서를 강조하는 태도를 관조라고 하잖아. 화자의 직접적인 정서 표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상을 거리를 두고 대상을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깨달은 의미를 조망하는 거, 의미를 부각하는 거. 맞지? 그게 바로 이제 관조야, 관조. 일부러 대상의 본 모습을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리를 두는 모습을 관조라고 하는 거야, 관조. 늘 말하지만 이제 눈앞에 이렇게 대상이 있으면 이게 대상이 뭔지 몰라. 이게 뭐지? 뭐야?
대상과 일부러 거리를 둬야 돼. 그래야지 이 새끼 텀블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일부러 거리를 둬야지 거리를 둬야지만 대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이걸 그렇게 일부러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태도를 관조라고 하는데, 자, 그런 관조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볼게요, 시구를. 비주류 작품이기 때문에, 좀 볼게요. 비주류 작품은 오히려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요즘에는. 자,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자, 이 의인화의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자, 아름다운 별빛의 의미, 추유와 정화의 긍정적 의미 맞죠? 이거는 뭐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생명력이 좀 부족한 상태지만 어때? 아름다운 별빛이라는 치유와 정화의 이미지를 가진, 자, 이런 속성의 도움을 받아, 자, 이렇게 어때? 온몸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그 정화한다라는 것은 터진 살갗과 뒤틀린 허리라는, 맞지? 나무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이 고통과 고달픈 삶을 위로하고 치유시켜 줄 수 있는 그 소재의 기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맞아? 하지만 나무는, 자, 이렇게 별빛을 받아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시련, 이런 것들을 이제 치유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태도를 지니고 있다, 나무는.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라는 것은 고달픔과 시련이나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시련과 고난을 그대로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한 나무, 그렇지. 그 입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 맨몸으로 서 있는 그 나무의 모습을 관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자기가 느낀 생각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 거야. 맞지? 이게 이제 관조적 태도라는 거야. 자,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는 흔들어 시원스럽게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알고 있을까? 그렇지. 이러한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관조적으로 성찰하면서 나무의 모습에 공감을 해주고 있어. 화자 또한 그렇다는 거야. 맞아? 나도 또한 이렇게 이 온갖 시련과 고난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그 나무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나도, 맞지? 나도 그러한 나무에 대해서 위로의 마음을 건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무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을 마지막에 강조를 해주면서 그 마무리하고 있죠. 자, 이 부분 좀 강조를 이 부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적 대상이 추위 속에서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에 공감하며 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 그렇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 맞지? 세상의 모든 존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야. 자, 세상의 모든 존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커 벌판에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나무조차도 이렇게 그 나무를 멀리서 바라보며 위로해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화자 또한 어때?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에서는 나도 또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또한 무엇을 받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이것은 이제 화자 또한 위로를 받고 싶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이라는 식의, 이건 보기에 준거가 필요해. 근데 이 정보는 알겠어? 근데 시인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식의 보기에 그 해석의 준거가 마련될 것이고 이런 식의 해석의 유도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맞아? 멀리서 이 나무 시련과 고난을 겸허하게 담대하게 수용해 나가는 그 나무의 모습을 관조적으로 성찰한 화자는 그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본인 또한, 화자 또한 스스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투영하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의 근거가 제시된다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맞지? 자, 평론에서 가져온 거예요. 알겠죠? 제 주관이 아니라. 자, 그리고 또 존재의 근원적인 슬픔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그러한 슬픔을 지니며 살아가는 대상과의 동질성. 그렇지.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만 어때? 필연적으로 모든 존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혼자일 수밖에 없다. 모든 존재는, 자, 필연적인 외로움을 가진다 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목이 외롭듯이 나도 스스로 나도 어때? 외로움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어?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작품에 대한 보기의 관점 있죠. 그것을 거기에 대한 스탠스를 명확히 잡는 게 중요해요. 자, 모든 존재는 필연적 외로움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육사의 황혼의 초장이 나타나는, 맞죠? 인간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외로움에 대한 그 인식이 드러난 부분과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표현상의 특징은 자, 여기서는 반복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복적인 요소. 자, 여기서 반복적인 요소는 여기서 봐야 돼. 자, 반복적인 요소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그러니까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은 하나밖에 없어. 뭐? get이야, get. 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자,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알몸이 되겠지만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최근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선택지는 이제 윤동주의 병원과 이제 박목월의 나무가 세트지문으로 나타났던 그 평가 문제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식의 선택지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변주되고 있다? 변주되고 있다라는 표현은 이제 쓰일 수는 없고, 맞지? 대상의 상태에 대한 화자의 짐작이라는 아주 추측에 관련된 그냥 일반적이고 정직한 표현으로 연결시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선 추측이 뭐 특별한 의도나, 맞지? 의도나 이런 것들은 가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대상이 처한 상태가 이러겠지라는 화자의 짐작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한정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상징적인 소재, 상징적 소재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상징적 소재는 여기서 별빛은 맞지? 이 시 맥락을 벗어나서도 어때? 긍정과 희망 뭐 이런 식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상징이야. 그리고 눈은 또 어때? 눈, 시련과 고난. 이 시 말고도 시 맥락 밖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죠. 이러한 상징적 의미가 어떻게 되고 있다? 대비가 되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죠.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대상을 의인화해서 자, 속성 주목. 대상을 의인화해서 속성 주목을 하고 있다. 하나 이제 넣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치를 통해 가지고 자,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챙겨줄 수 있으면 좋죠. 도치를 통해서 의미 강조되는 부분들은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딱 보면. 자, 알고 있을까라는 서술어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뒤에 목적어 부분이 뒤에 쭉 후배치됨으로써 이 목적어 부분, 후배치되고 있는 이제 목적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목이었습니다. 나목. 비주류 작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을 해줘야 된다. 자, 넘깁시다. 자, 윤동주의 병원, 하스피럴. 자, 병원. 이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병원은 한 줄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해 봅시다. 병원. 자, 이 병원이란 공간 자체가 병원이란 공간의 속성이 뭡니까?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죠. 맞아? 화자를 포함한 이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인데, 맞지? 이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인데 이 병원에서는 제대로 이 환자들에 대한 병 진단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 못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병원이라는 것은 자, 첫 번째 암울한 시대적 배경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소재. 오케이? 암울한 시대적 배경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소재. 그리고 또 자, 그
이 사람들에 있어서 무기력한 공간. 병원에서는 어때? 자기의 어떤 병이 치유되길 바라는 것 말고는 적극적인 행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공간, 제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무기력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어때? 치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됐어요? 그러면 이 공간의 의미가 초반에는 부정적인 의미였다가, 맞지?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로 공간의 의미가 변주가 되고 있다라는 진술은 평가원식으로 성립될 수가 있어. 오케이? 공간에 대한 인식이 1년과 2년에서는 어때? 부정적이야. 누가 봐도 부정적이라고. 맞지? 근데 마지막 연애에서는 어때? 긍정적인 의미로 변주가 되고 있다. 자, 시적 대상을 볼게요. 대상. 병원은 시적 대상이 될 수 없어. 그냥 공간적 배경만 될 뿐이야. 병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잖아. 맞지?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자, 시적 대상은 누구야? 시적 대상은 자, 여인.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 다음에 그 여인에서 누구로 바뀌고 있어? 나로 바뀌고 있지. 나. 맞지? 나도 또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야. 환자. 맞니? 지식인으로서 이 특정 시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기를 환자라고 비유한 작품이라 볼 수가 있는 거야. 실제 윤동주가 병원에 입원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정서는 맞지? 여인에 대한 정서는 고독, 외로움, 쓸쓸함을 느끼고 있어. 맞지? 자, 고독, 외로움, 쓸쓸함. 그리고 또 그 여인이 그런 고독과 외로움과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고독, 외로움, 쓸쓸함의 정서를 읽어내. 맞아? 그리고 또 시적 대상이 나로 바뀌는 마지막 년 보자. 여자는 이런 고독, 외로움, 쓸쓸함을 느끼는 그 여자가 화자가 느끼기에 고독, 쓸쓸함을 환기시키는 이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옥기수 여미고 화단에서 금전 한 포기. 그 여인은 근데 여전히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어?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 모습을 보면서 화자 또한 어때?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어때?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자, 소망의 정서로 바뀌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자신의 병. 여기서 소망은 자신을 무기력함이 회복되길 바라는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기의 무기력함이 회복되길 바라는 소망. 자, 왜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되느냐? 봐봐. 여기서는 아까 말했지만 화자는 물리적인 병으로 이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이어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 맞지? 원인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가 처음으로 이곳을 찾아왔어.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 윤동주 시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이야. 이런 수식어들을 표현해가지고 정서를 표현해. 이 대상에 대한 정서를 보여주고 있지. 자, 늙은 의사.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의사는 나의 병을 진단하지 못해. 맞아? 모를 수밖에 없지. 내 병은 어때? 이러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병이 없다고 해. 자, 이 지나친 시련, 지나친 피로. 자, 나는 어때? 성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는 어때? 지식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내면적 고뇌. 맞아? 이게 바로 화자가 겪고 있는 병이야. 무기력함이지. 줄여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이 무기력함은 극복될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지만 이 연에서는 어때? 여전히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또한 어때? 그렇지. 이 무기력함이 극복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표현상의 특징 한번 볼게요. 자, 반복된 여부를 반복은 무엇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반복. 자, 반복은 첫 번째 현재형 시제가 반복되고 있지. 맞지? 바람조차 없다, 안 된다, 누워본다. 맞지? 현재형 시제는 여기서는 뭐 생동감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이상 엮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자, 지시어의 반복. 그러니까 지시어가 반복되고 있죠.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지시어. 자, 지시관형, 그 관형사거든, 관형사. 근데 관형사라는 표현이 등장할 리는 만무하고, 이제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지시어들이 이제 반복됨으로써, 맞지? 자, 초점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야. 지시 대상에 대한 초점화. 맞아? 이 여자, 처음에는 이 여자에 초점화를 시키고 있고, 이 지나친 시련, 지나친 피로 해서 자기가 겪고 있는 병, 아픔, 여기에 조금 초점화를 시키고 있어. 주목하고 있게끔 만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시상의 전개에 따라서, 시상의 흐름에 따라서 자, 공간의 의미가 변주되고 있다는 지점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자, 이미지를 보면은 단순한 공간학적 이미지 여부를 보면은 공간학적 이미지는 딱히 보이진 않죠. 딱히 보이진 않아요. 제가 혹시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자, 딱히 없죠. 공간학적 이미지는 없다고 봐야 돼요. 맞죠?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죠. 제가 한 5번 검색했는데. 자, 근데 일반적인 지금 색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는 뭐 나열되고 있죠.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 맞지? 금자나 한 포기. 좀 시각적인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시각적인 이미지는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 대상의 속성. 자, 여기서 흰색의 이미지는 대상의 무기력함을 강조하는 이미지라고 봐야 되고, 맞지? 그러니까 흰 다리, 흰 옷, 뭐 이런 것들은 대상이 병약한 이미지를 좀 강조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자나 한 포기, 이거는 뭐야? 그 금자나 한 포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라는 속성을 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됐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열거되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열거법이 쓰이고 있지. 열거되고 있는 속성 뭐가 있을까? 이 작품에서 열거되고 있는 것들. 살구나무? 아니죠.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시련, 피로. 맞지? 자, 이연에서 보면은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자, 이거는 뭐야? 지시어의 반복과도 연결이 돼. 맞아? 시련과 피로. 그러니까 시련과 피로라는 자, 대상들. 즉 자기가 겪고 있는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어때? 시련, 피로. 화자가 겪고 있는 무기력함을 어때? 강조해주는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열거는 강조야. 알겠어? 가자. 꼼지락. 자, 다음 작품 갈게요. 김기택의 벽. 벽. 자, 김기택의 벽. 자, 시적 대상은 화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죠. 화자는 그냥 관찰자로 상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시적 대상은 할머니죠. 할머니. 맞아? 할머니와 그리고 할머니를 둘러싼 벽으로 시선이 옮아가고 있어. 맞지?
자, 할머니를 둘러싼 벽, 맞지? 이 벽으로 이제 시선이 서로 계속 이동하고 있어. 서로 계속 대칭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을 한다기보다는, 맞지? 대칭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 표현이 조금 더 나오기 좋은 표현 같다. 그러니까 시선의 이동도 맞아. 그러니까 할머니를 봤다, 벽을 봤다, 할머니 주변 둘러싼 벽을 봤다, 막 할머니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자, 여튼지간에 할머니에 대해서는 연민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지. 할머니에 대해서는 연민에 대해서. 자, 그리고 벽에 대해서는 어때? 그렇지.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맞아. 그 연약한 할머니에게 배려를 하지 않는, 맞지? 각박한 현대 문명의 속성을 벽이라 빗대어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삭막한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있다. 약자 배려 따윈 없는 삭막한 문명. 그렇죠. 서울의 출근길 지하철은 강한 자가 아니면 탈 수가 없어요. 맞죠? 맞아. 지하철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벌크업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안 밀리려면 막 벌크업을 해야 돼. 장난 아니야. 막 특히나 이제 4호선은 지옥의 라인이죠. 진짜 지옥의 라인인 것 같아. 탈라면 어때? 막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 빽빽한 밀도를 빽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 사람이 수십 명씩 계속 들어가더라고. 맞죠? 자, 그래서 지하철 약간 좀 지하철 포비아 이런 게 생겨가지고, 맞지? 그래서 차를 좀 일찍 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진짜 서울 지하철은 진짜 너무. 자, 한번 볼게요. 자, 표현상의 특징을 좀 보면은, 표현상의 특징. 자, 일단 반복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의 반복은, 있었다, 없었다, 꿈틀거리는 동안, 작아진 동안. 여기서는, 자, 첫 번째, 단정적 진술의 반복 측면에서는, 맞지? 그러니까 화자가 이제 관찰한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 근데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떠한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줬을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 효과는 뭐 그런 것들이야. 그 화자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 누가 봐도 이건 뭐야? 욕먹어야 되는 상황이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화자가 주관적으로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줌으로써 어때? 대상에 대한 비판의 효과는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슬프고 비극적인 그 상황을 전달함에 있어서 화자의 절제된 목소리가 드러나면은 그 슬픔이나 비극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처럼, 맞지? 자, 이런 비판적인 상황에서 화자가 자기의 목소리, 주관적 목소리를 내지 않고 절제된 채 상황 전달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비판의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객관적인 전달이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한 강조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 단정적인 진술을 통해서 비판적 상황 전달이 더욱더 명확하게, 화자를 비판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됐니? 자, 그리고 또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대는 동안 작아진 동안. 맞지? 동안. 자, 는 동안. 이 부분도 이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지. 맞지? 이건 뭐야? 통사구조의 반복이지. 자,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가지고, 맞지? 이 시적 대상이 되는 대상의 몸부림을 강조. 맞지? 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는 이제 묘사의 기법이 쓰이고 있어. 묘사. 자,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고 감정이 절제된 채 묘사에만 집중되어 있다.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고, 자, 비유를 통해 가지고 대상의 속성. 여기서 속성은 할머니의 연약한 속성이 뭐 태아, 발가락 뭐 이런 걸로 이제 강조되고 있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상적 공간. 지하철이라는 일상적 공간을 통해 가지고, 자, 이 일상적 공간에 이 현대 문명의 이기심이 작동하는 공간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 씨발 힘들다. 아휴, 고생했다 얘기들아. 물론 고생은 내가 제일 많이 했어. 자, 하나, 둘, 셋, 넷, 다. 자, 뒤로 넘기고. 어우, 뭐냐, 이거 왜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냐. 둘, 셋, 넷. 아니, 왜 요즘 이렇게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지? 택도 없이 부족하네. 아, 속상해 죽겠네. 자, 엄매 손. 엄매. 자, 엄매, 이거 F 시리즈. 자, 이거는 진짜 인강 제공할게요. 이거는 F 시리즈. 알겠죠? F1에서 4까지는 오늘 질답하세요. 오늘. 알겠죠? 화작. 너 받았나? 아, 야, 너 그 X 받았잖아. X. 그거야, X. 화작은 이걸로 대체할게요. 더프 X로. 더프 X.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지금 요쪽 라인 있죠. A2, 그 A3, B3 다 못 받으셨죠? 맞죠? 교무실로 그랬냐? 너 빼고. 자, 교무실로 바로 오세요. 교무실로 바로 오시고. 자, 기다려봐. A3, B3 답시. 이것도 왜 이렇게 부족하냐?